반갑습니다. 저는 그 혹시 강의를 다 들으셨나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진행하시고 지금 이렇게 피드백 요청을 해주신 건가요? 네, 다 듣지는 못했고요. 예, 예, 예. 일단은 좀 부분 이제 좀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우선적으로 좀 강의를 보고 있어요. 아, 약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들로. 네네네. 혹시 그 오늘 그림 피드백 드릴 거 말고 궁금하신 거나 또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들으시면서 혹시나 뭐 필요하신 것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빛이나 그런 투시 같은 것들 강의에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디자인이라던가 예, 예, 예. 뭐 이제 미래를 그린다고 하면은 뭐 미래의 건축물이나 이런 거를 그려야 될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솔직히 제가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림을 공부한 거지 뭐 그렇죠. 건축가는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예. 네, 그럴 경우에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축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네네네네. 이게 선생님께서 그때 콜로소에 올려주신 거는 배경 관련 내용인데 네네. 그림을 뭐 이렇게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은 좀 더 잘 전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막 캐릭터 일러스트 그리고 배경 일러스트 이렇게 나누는데 네네. 이제 사람 그리는 거에 대한 공부는 뭐 따로 하시는 건지 뭐 하신다면 또 어떻게 하셔서 적용을 시키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 제가 받았던 그 문서의 내용이랑 그 같이 있네요. 그 내용이. 네, 그때 내용을 제가 체크하고 이미지도 봤어요. 그 이미지 네, 하나 보내주셨잖아요. 그 네, 봤고, 혹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박상준님께서의 현재 그 학생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포지션에 계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 자동차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정말요? 네, 근데 어, 컨셉 아트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자동차 디자인 하세요, 그러면? 지금? 네, 일을 하다가 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자동차 디자인 일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을까요? 제 회사가 중국이었어요. 아,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몇 년 정도 하셨어요? 그 자동차 디자인 일을? 일은 한 2년 정도 했어요. 만으로 네, 예, 2년 예. 정도 했어요. 혹시 그 관련 과를 나오셨나요? 네, 산업 디자인 전공했어요. 그 산업 디자인은 한국에서 네, 나오시고, 네. 한국 회사에서도 일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자동차 디자인으로? 아니요, 중국에서만 일을 했었어요. 아, 그럼 한국에서 졸업하시고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네. 야, 바로 그 스카웃이 되셨네요, 그러면? 중국에서? 대단하시네. 그냥 소개로 이렇게 아, 야, 그렇구나. 저도 그쪽 되게 관심 많았었는데, 독일이 그 자동차 시장이 좀 크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도 그쪽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은 전문적으로 과를 나와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네,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것도 이쪽 계열의 디자인이랑 완전 다른 새로운 분야라. 네, 그렇구나. 자동차 디자인을 하셔갖고 그 약간 메카닉스러운 그런 비이클을 그림에 넣으신 거를 봤어요. 네. 그러면은 중국에서 지금 돌아오신 상태인가요? 한국에? 네, 못 돌아가고 있죠, 중국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휴가나. 회사에 네, 진행하셔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은,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같이 네. 보면서, 한번, 이 공유를 어떻게 하는 거냐? 잠깐만요. 화면 공유.
아, 잠시만요. 제 화면 공유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발표 시작. 활동. 내 전체 화면. 이런가? 아, 제가 쉐어를 할게요. 제 화면을. 네. 자,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여기. 네. 아,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이걸 창을 옆으로 옮기고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제 그림이 아니 이 화면이 보이시죠? 네. 네. 이 그림을 받았고 되게 그 이쪽 일을 안 하시는 상태에서 그리신 거잖아요, 지금. 네. 혹시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연습하셔갖고 이쪽으로 옮기실 생각 있으세요? 그 직업을? 네, 게임보다는 영화 쪽 컨셉 아트를 아, 했으면 영화 쪽. 하고 있어요. 네. 영화 쪽 컨셉으로 그 꿈이 있으시구나. 네. 그래갖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 와중인 거고, 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가? 아직은 지금 차 한 거밖에 없어서요. 아, 네, 약간 그래도 자동차 일을 했었으니까 메카닉이랑 좀 결합을 해서 만들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아무래도 이게 좀 사람 그리는 것도 좀 배워야 되고 해서 네. 좀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제 공부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나중에 영화 쪽 뭐 컨셉의 기회가 생기면 글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기회가 된다면 자동차 일보다 그쪽이 더 마음에 끌리세요? 저는 약간 디자인보다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아, 이건 아무래도 막 여러 명이서 경쟁해서 내 디자인이 선택이 돼야 되는 건데 자동차는 네네네네. 근데 이런 컨셉 아트 쪽도 물론 경쟁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좀 네. 그런 부담이 좀 덜하지 않나 음. 그런 것도 좋고요. 아, 그렇구나. 자동차 디자인하고 그림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기 딱 봤는데 약간 이쪽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쪽에서 그래도 경력 한 1, 2년은 되셨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기 전혀 다른 일을 하시고 이쪽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그림 치고는 되게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 감사합니다. 봤고 사실 이런 류의 포트폴리오가 여러 장 모여 있다고 하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영화 쪽 컨셉에서도.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런 류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지원하셔서 영화 쪽 일을 프리로 이렇게 따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쪽 일을 프리로 하고 본업은 이제 자동차 디자인 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프리로 하시는 컨셉 영역이 넓어진다면 아예 전업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트스테이션 그런 곳에 올리면 되나요? 그렇죠. 아트스테이션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요새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활발한 SNS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올리시도 되고 올리시면 이제 상준님 작품을 보고 이제 뭐 클라이언트들이나 관계자들이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를 모아서 그쪽 VFX 영화 특수효과 제작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직접 보내도 되고 아니면 뭐 링크드인이나 그런 데서 그런 쪽에 일을 하는 관계자 슈퍼바이저들이나 뭐 그쪽 사람들을 1촌 몇 개 그런 걸로 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있고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업로드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쪽으로 먼저 접촉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요새는 뭐 인터넷도 빠르고 다양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아서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아마 되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네. 네, 되게 잘 봤어요. 그림 너무 잘 봤고, 약간 제가 여기서 느꼈던 분위기가 약간 근미래의 느낌 같아요. 약간, 그죠? 지금 완전 현대는 아니고, 네. 조금 현대보다는 조금 미래. 그렇지만 너무 또 미래도 아니고, 근미래의 약간 그런 환경에, 이런 수송차라고 해야 되나? 수송을 하는 비클이, 어떤 물자를 싣고, 이제, 잠시만요. 제가 여기다 오버 페인팅을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이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제가 느꼈던 거를 먼저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잘, 본인이, 상주님이 표출하고 싶었던 그런 컨셉의 그 방향성과 맞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그냥 느꼈던 거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미래의 그 환경이고 굉장히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내리고 하늘은 이렇게 구름이 끼고 뭐 이게 날씨적인 영향이나 아니면은 시간대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한 근미래의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 비클의 형식 이런 디자인 약간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저는 여기가 이제 확실히 현대는 아니구나. 현대는 이런 종류의 비클이 이제 잘 없으니까 네. 이런 디자인의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근데 약간 눈에 익는 이런 후면부의 이런 수송의 느낌? 이런 천막의 느낌은 약간 이제 현대에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게 근미래 디자인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느낌인 거죠. 이렇게 쭉 네. 가는 곳의 목적지는 약간 보니까 이 뭐냐 약간은 잘 사는 그런 공간 같아요. 이쪽은 고급 빌딩들도 있고 고층 빌딩들의 세련된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곳으로 이렇게 뭔가를 수송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건물들은 약간 못 사는 그런 동네 약간 어떻게 보면 그 홍콩 뒷골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간판들 또는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이렇게 대조적이 되더라고요. 대조적. 이 뒤에 있는 그 멋진 건물들과 대조적이 돼서 이쪽 공간이 확실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는 잘 사는 조금은 그런 고층 빌딩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약간 그 후미진 뒷골목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밤 시간대고 그래서 이제 이 물자를 싣고 이 고급진 곳으로 가는 건데 이런 설정들이 미리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그리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파악한 느낌이 맞나요? 제가 느꼈던 거는 이런 네,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그 구룡성체 그런 분위기 좋아해서요. 구룡성체가 뭔가요? 영화인가요? 말씀하신 홍콩 뒷골목 음, 그 공각기동대의 배경이 됐던 아, 그 동네. 그렇구나. 네. 그, 그런 거 음, 좋아해서 약간 그런 네네. 느낌으로 하려고 했고요. 네네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군대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놓은 것도 예, 이제 너무 미래적으로 하면은 저런 못 사는 동네랑 좀 음,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네네네.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는 저런 걸로 이제 음, 해야 좀 어울리지 않나 그런 걸로 해서 한 거고, 네, 음, 저기 도시 배경도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대비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예요. 제가 파악한 그런 게 조금 맞았네요. 네, 그냥 일부러 그냥 막 이렇게 배치는 안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딱 구분이 돼서 이 디자인이나 그 건물의 성질이
구분이 돼서 아 그렇게 표현하셨구나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약간 1점 투시로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셨네요. 그 전체적인 네. 투시의 그거를 이 화면 안에서. 그래서 되게 굉장히 그림을 잘 봤고, 뭔가 진짜 그런 전달해 주시려는 그런 근밀의 약간 암울한 이미지에서 그런 것들이 잘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놓쳤던 그런 뭔가 더 표현하고 싶었던 스토리의 방향성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 그림에서? 아니요, 거의 다 예,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멋있는 그림 잘 봤고, 이야기도 뭔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약간 이 대비를 제가 조금 늦게 알아차렸던 게 뭐냐면, 이 건물이 확실히 이제 현대적이고, 여기는 이제 확실히 그 약간 홍콩 뒷골목 같은 건물이라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제 이 대비가 느껴졌는데, 네. 그 색감이나 시각 차이가 조금은 더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이쪽을 제가 이거를 합치고 여기가 이제 약간 여기까지가 딱 이 홍콩 뒷골목 느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 뒤에가 약간 고급진 그런 공간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멀리 있는 곳의 그 빌딩들을 색감을 조금은 차이를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조금은 차이를 두고, 그리고 이제 하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어두우니까 전체적으로 이 하늘이 어두운 화면에 어두운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이제 하늘과 건물의 경계를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건물 경계와 하늘 경계를 조금 구분을 해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건물의 쉐입이나 그런 것들이 잘 보일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이 정도를 조금은 밝게 그러니까 사실상 야간에 이런 빌딩이 멀리 있는 거를 이제 보면 이쪽 빌딩과 이 하늘이 맞닿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 밝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위쪽 부분보다는 이쪽이 조금 밝은. 그게 이제 이런 빌딩에서 나오는 빛들이 살짝씩 이제 이렇게 글로우가 퍼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빌딩과 먼 하늘보다는 이제 조금은 여기가 밝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서 빌딩에서 나오는 빛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빛들로 조금은 구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그렇게 되면 조금은 이제 요 빌딩의 쉐입들이 조금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가는 방향에 있는 공간에 그런 건축물이 조금은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약간 제가 느낌을 잡아봤고, 그래서 약간 이쪽은 전체적으로 옐로우 계통의 그런
톤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와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블루톤 계열로 약간은 대비를 주면 조금은 요 콘트라스트가 조금은 우리 눈에 더 익숙하게 차이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서 나오는 빛 같은 것들도 조금은 블루톤의 글로우들이 이렇게 여기 맺히는, 뭐 약간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장신적인 요소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약간의 색의 그 콘트라스트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래서 대비를 좀 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콘트라스트가 좀 평이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집중이 이제 여기에 확실히 되긴 하는데, 이 비클에 아무래도 이 앞에서 이제 멋있는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그런 좀 독특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처음에 눈이 가서 이렇게 시선의 흐름이 이렇게 가긴 하지만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밝고 어두움의 그런 차이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퍼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림에서. 그래갖고 그 대비를 조금은 더 줘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조금은 콘트라스트를 조금 주고, 멀리 있는 쪽은 약간 이렇게 그 콘트라스트가 죽어지는. 그리고 빛이 이제 이게 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밤이고 이제 어두운 그런 밤이기 때문에 이런 라이팅 같은 거 있어요. 이런 라이팅 같은 거를 좀 불빛의 하이라이트를 좀 살려주면 어떨까. 이런 라이팅이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묻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이런 라이팅 같은 게. 그리고 이 비이클에도 전체적으로 빛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빛들이 네. 이 공간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도, 일반적인 태양빛에서 받는 느낌인데, 이쪽은 이제 밤의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짝 우리가 조정을 해주면 좀 더 이제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비이클에도 빛이 확 묻는 부분, 안 묻는 부분, 바닥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좀 명확하게 차이를 두면 빛이 오는 부분만 좀 확 밝게 해주면 조금은 더 그런 이제 밝고 어둠의 대비로 우리가 여기가 야간인데 이제 이런 빛의 영향으로 빛이 받는 부분만 이제 밝으니까 그런 느낌을 조금 표현해주면, 이제 이 차량에도 이제 빛이 확 받는 부분과 그늘진 빛이 안 받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구분을 임의적으로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라이팅의 효과를 조금 더 극명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라이팅은 확실하게 밝게, 차량에도 빛이 뭐 라이팅이 받는 부분 안 받는 부분을 좀 나눠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 약간 바닥에 있는 이 표시등 같은 거는 이쪽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더니 약간 공사하는 공간이 여기 있어서 여기를 약간 막는 느낌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이
오브젝트의 그 목적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살짝은 불분명했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그 혹시 있으신가요? 그 이 오브젝트의 목적이? 여기가 그 뭐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 잠기고 있다 이런 동네거든요. 그런 설정이 또 있었네요. 네, 해수면 설정, 해수면 상승. 네, 네. 저게 그 기찻길에 보면은 그 기찻길 옆에 예, 그런 데서 나는 봤던 그건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저 바다 기찻길이 있는데 거기가 물은 그 물에 잠겨 있어서 잘 안 보이고 여기가 원래 그런 기찻길이었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소실점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려는 약간 그런 장치들. 괜찮은 설정이네요, 되게. 네, 여기가 원래 기찻길, 약간 이런 홍콩 뒷골목에 있는 트램 네. 길 같은 그런 데구나. 일반적으로 네. 도심지에 있는 그런 트램의 길이 있고, 그 길을 이제 표시해주는 이런 등이 있고, 약간 이 투시선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거를 배치함으로써 조금은 더 시선이 끌 수 있도록 네. 살짝씩 드러나는, 그러면은 이렇게 물에 잠겨 있긴 해도 살짝씩 드러나는 기찻길의 프레임이 표현돼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네. 기찻길의 프레임이 표현돼서 여기가 원래는 기찻길이었는데 이게 약간 해수면의 상승으로 물에 잠긴 그런 곳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잠깐만, 근데 트램길이 이런 게 없죠, 제가 알기로도. 기찻길처럼 이런 않고 진짜 일렬로 이렇게 돼 있는 선만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트램길이. 네, 아스팔트 위에 그냥. 그죠. 그냥 네. 라인으로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홍콩을 한 번 가봤는데 그 기억에는 이런 트램길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인으로만 이렇게 비글이 갈 수 있는 그런 라인만 있었던 것 같고, 라인이 여기도 있어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제 길이네요. 이렇게 해서. 네. 이 수송 비글의 목적은 수송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물살을 돌아서 물살을 헤치고 갈 수 있는 이런 장치들. 네, 수륙 양용차니까 네. 이게 수륙 양용 비글이고, 그래서 이렇게 네. 약간 이런 게 디자인이 돼서 네. 물살도 헤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수륙 양용. 이게 완전히 잠기지는 못하겠네요, 이 수륙 양용. 네, 비글이. 그렇죠. 떠서 가는 거니까 잠기지는 않죠. 물 위를 떠서 가는. 네. 그렇죠. 물 위를 떠서 가는. 물 위를 뜰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물자를 또 안전하게 이렇게 실을 수가 있고, 다른 방어 장치가 없이.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이 컨셉에서. 물자를 물에 어느 정도 잠겨 있는 이게 이제 이런 마을이네요, 얘가. 도시. 네. 물에 어느 정도 잠겨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행인들이나 이 주변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약간 배치가 됐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여기가 물에 지금 어느 정도 잠겨 있는 상태라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넣고 싶은데, 인체에 대한 공부가 거의 안 돼 있어서. 인체에 대한 공부도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배치된 캐릭터들을 이렇게 살짝씩 넣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인체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부담 안 가지시고, 이렇게 캐릭터를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캐릭터를 넣는 이유가 꼭 이제 사람들이 확인했을 때, 이게 인체의 비율이 정확히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이 환경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세팅이 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대비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사람 크기가 가장 스케일을 이렇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장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캐릭터가 이렇게 여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크기 대비해서 이 정도니까, 이게 굉장히 이 정도 스케일에 되는 비글이 여기에 이제 가고 있고, 이 건물들의 크기도 대략 가늠이 되고, 일단 건물들의 크기는 이런 창문 크기나 이런 층수로도 이제 스케일이 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캐릭터가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인물이 배치가 된다면 조금 더 표현이 느끼는 사람에서는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스케일을.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야간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자의 형태로만 배치를 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물에 잠겨 있는 곳이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게 물이 차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오브젝트들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완전히 사람 하반신까지 차는 것까지도 아니고 약간 발목 조금 넘을 정도의 그런 물들이 약간 찰랑찰랑 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설정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잠궈버리면 이제 사람이 여기 떠 있을 수가 없으니 조금은 약간 이제 바닥 지표면에서 찰랑찰랑한 느낌으로 물이 이제 있고, 그 위에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정도면 걸어 다닐 수가 있으니까, 또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캐릭터를 배치하는 거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야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서성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야간에 이동하는 행인들을 조금 표현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약간 운전석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살짝 이 유리 안으로 이제 캐릭터가 이 차를 운전하는 그런 것들을 실루엣적으로만 살짝 이렇게 표현해줘도 캐릭터가 이제 보이니까 우리가 스케일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캐릭터를 넣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배경 일러스트레이터와 인물 일러스트레이터가 나눠지는 걸로 아셨다고 하는데, 뚜렷하게 나눠지지 않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거에서는. 컨셉 아티스트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요. 캐릭터 컨셉 아티스트는 이제 배경 인바이러먼트 컨셉 아티스트가 나눠지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배경 일러스트레이터와 인물 일러스트레이터를 나누나? 저도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컨셉 아트랑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일러스트는 이제 하나의 이제 완성된 디자인으로 이제 이게 목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러스트라는 거는 이제 홍보용 일러스트가 될 수 있고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 일러스트인데, 그거는 이제 컨셉 아티스트 경계와 약간 맞물리는 그게 있어요. 컨셉 아트도 어차피 이제 완성된 일러스트로 나갈 수도 있긴 한데, 컨셉 아트의 목적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게임이나 그 영화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아트라서, 어느 정도는 그 그림의 퀄리티도 이제 뭐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목적은 그건 거죠. 그 영화나 게임의 목적성을 제시해주는 아트가 이제 컨셉 아트에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가 있고, 일러스트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는,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그림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림 자체가 이제 하나의 목적이 돼서 어떤 홍보 페이지나 어떤 그런 곳에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게 이제 따로 연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다른 2차적인 추가 제작물, 영화라든지 게임이나 그런 추가적으로 이제 그걸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은 그 그림 자체로 이제 완성되는 거라서, 그 하나의 일러스트가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 그게 따로 이렇게 배경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구분 짓는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상준 씨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신다고 할 때 그렇게 너무 구분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배경 일러스트를 그릴 거야, 뭐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릴 거야 라는 거 말고 어떤 하나의 그냥 그림 안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구분을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인체 뭐 해부학 공부를 하시는 거 굉장히 좋죠. 당연히 그 해부학 공부를 하고 정확한 인체를 표현하는 거 좋지만은 그거를 완벽하게 하신 후에 이제 인물을 넣는다고 하시면 좀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상. 그걸 따로따로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일러스트를 만약에 그리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참고를 저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반 이런 거리에 있는 사진들, 이미지 있잖아요. 이제 인터넷 네. 서칭 해보면 그런 사진들이나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행인들의 느낌을 이제 그대로 보고 그리고 하거든요. 그런 행인들의 이제 옷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홍콩 배경 주변으로 이제 있는 상가들의 그런 디자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이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돼 있으면 이제 잘 어울리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레퍼런스 자료에서 많이 따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다 창작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진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고 이제 이렇게 인물들의 배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조금은 제가 리터칭한 게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추가를 하면 조금은 더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컨셉을 이제 보는 사람한테 조금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리터칭을 해봤고, 약간 건물들이 이게 바닥이 지금 물이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약간은 반사되는 것도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은 반사되는 느낌? 그 바닥 물에 이제 이렇게 약간 리플렉션 되는 거죠, 이 건물들이 살짝. 네. 이런 네온사인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물에는 사실 이렇게 반사가 잘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살짝 표현해주면 여기가 확실히 이제 여기가 물이고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비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자동차 폭스바겐 바깥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 폭스바겐 여기도 있고. 네. 레고의 이거는 약간 이 물자가 약간 그런 건가요? 레고를 짚고 가는 건가요? 이게 약간 그 레고처럼 조립이 되는 차, 모듈형 차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이 차가 모듈형 차다. 네. 그런 걸 생각하셨구나. 그거는 네,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물자,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레고를 이제 싣고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마크가 있어갖고. 네.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을 하셔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적인 게 굉장히 좀 세련되게 잘 저는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약간 이게 확 눈에 띄더라고요. 이 전체 디자인이. 비글 디자인이. 차량 디자인을 하셔서 아마 이런 비글 컨셉 하실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차량 디자인을 하셨던 분이라서. 네. 그 굿브러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크레이그 멀린이라고. 네. 되게 유명한 작가, 그분도 자동차 디자인 하셨다가 넘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아시나요 혹시? 네.
ACCD를 다시 들어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포드에 계셨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포드가 맞나?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포드에 일하다가. 자동차 디자인 하셨다가.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 그리고 저가 이제 여기 독일에서 자동차 디자인 하시는 한국 분이 좀 많이 계세요. 여기도. 네. 폭스바겐이나 뭐 포르쉐 쪽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궁금해서 몇 번 DM으로 여쭤봤거든요. 네. 쪽 시장이 어떤가. 저도 관심이 있고 해갖고 자동차 디자인. 근데 그분들은 이쪽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컨셉 아트 쪽으로 저도 관심 많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좀 결과물로 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디자인 하나 잡으면 몇 년 걸리고, 자동차 디자인 그거 결과물 보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림은 막 누구누구 작가의 작품 이렇게 약간 네네네. 많이 이렇게 알려지는데, 차는 뭐 그런 게 없진 않지만 어느 회사의 신차 이렇게 약간 돼버리니까 자기 이름 알리는 것도 쉽지 않죠. 네, 그런 게 또 있는 거. 상윤 씨가 디자인 하시면 나중에 근데 이름이 남지 않나요? 크레딧에? 중국에서. 네, 이제 아는 네, 근데 막 이런 컨셉 아트 쪽보다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관심이 먼저 가버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블루톤을 약간 라이팅의 느낌을 블루톤을 약간 줘봤어요. 이 톤은 이제 다양하게 원하시는 느낌으로 뭐 약간 난색 계열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분위기의 흐름에 맞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지금 저녁에서 나오는 이런 등에 화려한 불빛들이 조금은 돋보일 수 있도록, 그 전보다는 이 원경에 있는 건물들에서 나오는 빛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 주신 게 또 이제 건물 디자인을 우리가 건물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미래적인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셨잖아요. 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미래에 대한 미래 건축물을 디자인할까. 근데 베이스는 다 이제 현대 건축물에서 다 접근하는 것 같아요. 현재 건축물을 베이스로 그 위에 이제 미래적인 느낌을 얻는 식인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미래에 된다고 해도 뭐 100년 후, 뭐 50년 후가 된다고 해도 현대 건축 양식의 그런 현대 건축 기술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건축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건물을 짓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진짜 쉽게 예를 들어서 진짜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건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떠 있는 건물은 사실상 이런 기술적인 테크놀로지가 완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표면에 이제 붙고 이 위에 이렇게 쌓는 건물의 형태를 이제 미래에서도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점점점 발전해 가는 거죠. 이제 100년 전 건축물의 그런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10년 후의 건축 양식은 조금 더 그 전에 있던 기술에서 조금은 더 디벨롭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건축 양식도 어차피 이제 과거에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건축물의 그런 건축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 위에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미래의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추가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이제 현대 건축 양식을 베이스로 이제 생각은 해요. 그 미래를 건축할 때도, 미래 디자인을 할 때도. 사실상 이제 미래에는 어떤 디자인의 건축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대 건축물과 너무 이질감이 나면 조금 이제 보는 사람이 불편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이질감 있게 완전히 막 이런 희한한 실루엣에 막 이런 디자인들을 넣는다고 하면 사실상 공감도 안 될 뿐더러. 근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래 건축물이 진짜 막 이렇게 희한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할 수 없는 거죠. 아, 저런 건축물이 나올 수도 있나? 미래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현대 사람들은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면 이제 컨셉 아트에 이제 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는 사람이 공감을 하고, 아,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성공시키는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현대에 갖고 있는, 모두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 이 디자인이 우리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다 알고, 터치 스크린을 어떻게 탁 터치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작동하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혀 이제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사람들이 쓰고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 디자인을 이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SF 영화들 보면 뭐 블레이드 러너라든지 옛날 과거에 막 70년대 그런 작품들에 이런 디자인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이런 디자인을 그 당시에 이제 뭐 과거의 SF 영화, 60년대 SF 영화에 이런 디자인을, 미래에는 이런 디자인을 우리가 전화통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60, 70년대 사람들은 공감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저게 뭐야? 저런 걸로 전화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거는 영화고 뭐고 떠나서 이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디자인들이 거의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이제 일단은 전화기 형식을 갖고 있어야 돼. 일단은 전화기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게 무선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 이런 게 그때는 다 유선이지만 미래는 무선으로도 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버튼들은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프레스가 되는 감압식 버튼으로 다 이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 이제 약간의 그런 화면 장치들. 근데 화면도 지금처럼 컬러풀한 게 아니고 약간은 그냥 모노톤에 약간 번호만 표시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때는 최신식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60, 70년대. 이게 무선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혁명적인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디자인을 갖고 디벨롭 하는 게 이제 현대는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어떤 게 나올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의 공감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이 영화나 뭐 게임을 보는 사람들이 아, 미래는 있을 법하다라는 공감을 가지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현대의 디자인을 디벨롭 하는 게 가장 이제 베스트인 거죠. 최고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 건물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이제 건물도 이제 이게 진짜 현대에 우리가 뉴욕에서 보았을 법한 그런 건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쉐입을 바꿔요. 이제 전체적인 쉐입. 사실 이 안에 들어간 테크놀로지를 여기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이 안에 이렇게 확대했을 때 이 안에 어떤 테크놀로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미래에는 이 안에 뭔가 다양한 장치들이나 그런 미래적인 테크놀로지가 많이 숨겨져 있을 건데, 우리가 밖에서 이거를 미래적인 건축물로 파악하기 가장 좋은 것은 이 형태인 거죠. 실루엣인 거죠. 그래서 미래적인 건물, 미래적인 환경 디자인 컨셉 아트를 우리가 봤을 때도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이제 실루엣으로 먼저 접근하죠. 약간은 미래적인 실루엣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가까이 이렇게 이 정도의 거리로 가까이 갖고 왔을 때는 좀 더 이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추가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약간 이렇게 멀리 있는 건물을 우리가 이제 미래적인 건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을 할 때는 조금 이 실루엣을 우리가 조금 독특하게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루엣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못 봤던 그런 실루엣을 살짝씩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건물 바깥에 살짝씩
미래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커버가 되어 있는 느낌? 약간 이 건물을 감싸고 있는 약간 한 겹이 있고 그 디자인을 조금은 이렇게 미래적인 느낌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금씩 디벨롭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사각이 아니고 약간은 뭐 이런 건물이 있긴 하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스카이라인을 우리가 조금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미래적인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기준으로는 약간 미래적인 느낌으로. 선생님, 그러면은 네네네. 지금 이제 미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약간 뭐 과거의 고성이나 그런 거 할 때는 그러면은 이런 실루엣을 바꾸기보다는 그냥 자료에 충실하게 판타지 그린. 배경으로 네. 할 때 약간 그런 것도, 판타지도 사실상 판타지가 조금은 더 그 고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역사에 있는 기록들이 많으니까. 네. 중세 유럽 판타지 같은 것도 다 유럽 신화나 그런 역사에 바탕을 한 디자인들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일단은 과거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증을 조금 더 연두를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쪽 판타지 중세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근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루엣을 이제 조금 우리가 파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네. 그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혹시? 반지의 제왕 보시면, 네.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 반지의 제왕 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 같은 거를 이제 디자인을 하기도 해요. 이제 성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사각으로 된 성 벽이 있고, 그러니까 성벽을,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성의 목적이 있잖아요. 성은 이 잘 사는 이 성주가 외압으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성벽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성벽이 있어야지 얘네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뭐 이런 걸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성벽이 무조건 이제 밖에 커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이런 고급스러운 성이 배치가 되겠죠. 네. 보통의 마을이 이제 요 바깥에 위치하겠죠. 좀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도 한 겹 더 성벽을 쌓는 경우도 있고, 성벽이 없을 경우도 있고, 이 못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얘네들이 지켜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따져봤을 때 이 안에 이제 겹겹이 얘네들이 보호 장치를 하는 거죠. 그 무력의 침입을 이제 막는 거죠, 이 성벽으로. 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이 이런데, 그 반지의 제왕 보면 미나스티리스라고 하는 그 저희가 있어요. 그 보셨나요 혹시? 이렇게 초원, 완전 평원이 있고 그 뒤로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앞에다 바로 이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 성을. 이게 성을 지었는데, 겹겹이 얘네들도 이렇게 둥글게 친 거예요. 공격을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근데 되게 저는 그 디자인이 아직까지도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이렇게 뾰족하게 앞부분이 돼 있고 옆부분이 다 이렇게 성벽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보면은 여기가 산 뒤에 산이고 여기가 다 평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성을 짓는데, 이 성이 그 굉장히 다양한 180도 반경의 그 적들을 박아야 되니까 이렇게 친 거예요. 반원형으로 겹겹이 이렇게 쌓은 거죠, 성벽을. 그러니까 둥글게 이렇게 그 산을 뒤에 두고 둥글게 이렇게 친 거예요, 이 성벽을.
그렇게 해서 성을 쌓고 이렇게 하나의 뭔가 멋들어진 그 디자인을 해서 이 중간에 이제 거대한 이렇게 튀어나온 그 건축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위에서 보면 그거더라고요. 정원. 맨 위에 이제 잘 사는 영주가 여기서 이제 놀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이 정원이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런 식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여기가 뾰족한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성벽으로 밑에가 다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과거에 이제 그런 판타지의 그런 중세 시대 그 성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일반적인 성의 디자인을 조금 굉장히 파격적으로 깬 그런 디자인이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파격적인 디자인을 할 때도 이런 설정들을 다 염두에 둔 거죠. 이런 외압으로 필요한 성벽들을 층층이 쌓고, 여기가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마지막에 얘가 나중에 이렇게 떨어져 죽거든요. 그 여기 사는 성주 영주가. 한번 볼까요? 그 미나스티리스인가? 이 혹시 영화 보셨나요? 혹시 그 네, 반지의 영화는 봤었어요. 근데 예전에 봐가지고. 저도 예전에 봤는데 이게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성인데 산에 뒤에 산이 있고 요 앞에가 완전 초원이에요. 초원이라서 되게 여기는 성을 놓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공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뻥 뚫려 있으니까 침입이 굉장히 쉬울 거고, 그러니까 군사들을 굉장히 많이 데려와도 몇백만 대군을 데려와도 올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사방으로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사방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나스트를 공격할 때도 굉장히 많은 그 오크 종족들이 여기를 침략을 하는데, 그래서 디자인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면은 이 위에가 이제 그 영주 그 사는 곳이고, 밑으로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근데 층층이 이렇게 보시면은 그 성벽으로 일단은 다 쌓아놨어요. 둘레를 전체를 다 쌓아놓고 방어를, 일단은 이런 성들은 과거에는 다 방어가 유선적으로 돼야 되는 공간이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 성의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뭔가 독창적인 디자인도 해야 되지만 이 성의 본연의 목적도 충분히 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세부적인 디자인들도 고증의 이제 유럽 중세의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디자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되게 임팩트를 받았던 거는 이 전체적인 실루엣, 요 앞에 뾰족했던 요 실루엣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인상을 많이 받았죠. 감명 깊게 받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 과거의 디자인을 하든 이제 현대 미래 디자인을 하든 기본적인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익숙한 그런 디자인을 베이스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되면 조금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요즘은 뭐 블렌더 같은 그 3D 모델 프로그램 이용해서 네. 약간 렌더링을 걸어가지고 일러스트 작업을 많이 하시던데, 네네네. 그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블렌더 많이 쓰죠. 지금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컨셉 아티스트들도, 저 아는 분들도 블렌더를 많이 쓰시고, 네. 지금 회사에서도 이제 블렌더를 하시는 컨셉 아티스트들이 몇 분 계시고, 저는 그쪽으로 공부를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으로 공부를 할 여력이 잘 안 나네요. 다른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근데 저는 추천을 드려요. 블렌더를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저는 블렌더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지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는 피드백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3D를 병행하는 거는 확실히 저는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데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블렌드 이전에도 뭐 3D 맥스라든지 약간 스케치업 같은 가벼운 3D 툴을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일단 배경에서 확실한 투시를 이제 우리가 맞출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2D로 이제 손으로 소실점을 따서 이제 공부를 하지만은, 그런 이해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 그런 툴로 일단 밑바탕을 깔아놓으면 확실하게 이제 투시라든지 전체적인 쉐입의 정밀도를 우리가 손으로 그릴 때보다는 확실히 정확하게 매칭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빛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안에서 조정이 되니까, 굳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2D로 빛을 설정해 주기보다는 거기서 일단 빛과 투시 그리고 실루엣적인 것들을 3D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그거를 포토샵으로 갖고 와서 오버 베이팅을 했을 때는 확실히 좀 더 속도나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블렌더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일단 공부를 같이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혹시 이제 뭐 시간적으로 바쁘시겠지만, 차량 디자인도 하셔야 돼서 바쁘시겠지만,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그쪽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해외에서 일하시면 언어적인 거는 따로 공부를 하신 뒤에 넘어가신 건가요? 언어적인 거요? 네. 이제 제 화면이 안 보이시죠? 네. 이제 제 얼굴만 보이시죠? 네. 네. 제가 이거 처음 쓰는 거라. 언어적인 부분은 영어를 쓰는데, 독일 사는 거는 사실상 독일어로 또 같이를 해야 돼서, 언어를 저는 지금도 잘 못해요. 그 영어를 한 5년, 6년 했는데도 이게 저는 잘 힘들더라고요, 언어가.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되는 건데, 이제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영어 쓰는 방식이랑 미국 사람이 영어 쓰는 방식이랑, 유럽 나라들도 다 자국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가 다 제2 외국어인 거죠. 저랑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사람이 영어 쓰는 방식, 뭐 스웨덴 사람이 영어 쓰는 방식, 뭐 프랑스 사람이 영어 쓰는 방식이 전부 다 달라요.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발음하는 그런 발음도 다 다르고,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도 다 다르고, 영국 사람이 영어에서 가장 저는 정확한 발음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가 원래 이제 브리티시 그쪽 영어 잉글리시니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 영어에 대한 자부심을. 근데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보통은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영어를 들으면 되게 좀 힘들어요. 그쪽은 진짜 영어가 완전 생활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완전 그 영어가 생활이기 때문에 되게 그게 편한 거예요. 그렇게 영어를 하는 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그 슬랭이라고 하죠. 그런 약간 그런 영어들도 막 튀어나오고 하다 보면 조금은 그 정직하게 영어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저는 알아듣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약간은 발음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적응은 되긴 했는데, 그래서 거의 저는 영어를 눈치로 배웠어요. 눈치로. 얘가 대충 이런 말 하는구나 라는 정도?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대충 이 부분에서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얘기하는 게 대충 이런 거냐? 라고 진짜 물으면, 그게 맞다라고 하면 맞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습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로. 그러면 그 입사를 하실 때 인터뷰 같은 거를 하시는데 포트폴리오만 괜찮으면
가능도 한 건가요? 포트폴리오가 확실히 중요하고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 영어도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포트폴리오가 진짜 그 사람들이 마음에 확실히 들면 영어가 조금 불편해도 네. 저기 뽑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영어가 완전히 안 되면 사실상 힘들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얘가 대충 알아듣고 대충 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가 좋다는 네. 가정하에서는 그러면은 저기 채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가 그냥 중간중간인데 영어를 너무 잘해.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잘하면 당연히 뽑는 거고.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아트스테이지나 근데 보면 제가 봐도 좀 저보다는 잘 못 그리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좋은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회사의 디렉터의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림만 잘 그렸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게임을 만든다든 영화를 만든다든 할 때, 우리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컨셉이 상대방에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 상대방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내가 알아듣고 컨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도 그 사람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소통의 장치인 언어를 그래도 이제 조금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그림으로 전달해주면 말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림으로 전달해주면서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그림이 내가 어떤 생각하고 그렸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내 그림을 보고 어떤 피드백을 주면 그걸 또 알아듣고 내가 그걸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언어는. 그래, 설국열차에서 보는 것처럼 뭐 목에다 장치를 끼고 자동으로 번역되는 기계가 나오지 않은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언어는 이제 조금은 이제 외국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생각이고. 그게 좀 고민이신가요, 혹시 지금? 네, 저도 뭐 외노자를 했었으니까 네네네. 그게 좀 이게 어쨌든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뭐 클라이언트든 디렉터든 그 사람들의 요청 사항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의사소통이 똑바로 안 되다 보면은 막 엉뚱한 거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네. 언어를 어떤 걸로 소통하세요? 중국어로 하시나요? 아니면? 저희 회사는 일단 조선족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조선족 통해서 했었는데 이 조선족도 잠깐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 사람이기도 했었고 네네네네. 그리고 또 답답하면 영어 쓰고 번역기 쓰고 하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막 그렇죠. 이해 잘못하고 네, 이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그렇죠. 아, 그런 고민은 다 우리처럼 이제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나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확실하게 해결이 잘 안 돼서. 아, 저도 한국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가끔씩 들어요. 이게 언어가 너무 안 될 때는. 이게 한국에서 한국어로 소통을 해도 힘든데 사실은 이런 네, 맞아요. 또 일상생활이 아니고 이렇게 또 조금 전문적으로 컨셉 아트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이게 한국말로 내가 표현하기도 이게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참 힘들죠. 그 부분에서. 근데 뭐 겪어내야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주안점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더 두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언어도 이제 연습을 하지만 조금은 더 포트폴리오로 조금은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디벨롭하는 그런 쪽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오늘 너무 정신없이 했네. 제가 지금 이거 아침 10시에요. 여기는 그 4시 5시는 되시나요? 그 한국이 5시쯤 5시 좀 5시 넘었어요. 네. 네. 너무 저기 감사드리네. 그래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갖고 다른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 뭐 포트폴리오 리뷰 외적으로 뭐 또.
그 카메라 시점을 설정을 할 때요. 네네네. 저는 이거를 공부를 전문적으로 해본 입장이 아니어서 아까 그림도 그랬지만 네. 좀 영화 속에서나 게임 그런 영상에서 볼 법한 다이나믹한 구도를 당장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시점 그런 거에서 약간 습관적으로 그런 거밖에 생각을 못 해내거든요. 그런 거 연출을 할 때 약간 같은 개체라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그것만으로도 이게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 그런 거 연습 방법 같은 거를 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 저는 저기 다른 사람들 그림들 많이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 그림. 다른 사람들 그림 또는 그 사진 작가들이 사진 찍는 그런 거를 많이 봐요. 사진 작가들도 구도를 굉장히 중요시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도로 찍어야 사진이 이쁘게 나오고 하는 거를 그분들도 굉장히 프로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림들 또는 사진 작가들의 사진들 그런 것 그리고 영화를 볼 때 이 카메라를 왜 이렇게 앵글을 했을까? 뭐 그런 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구도에서는 이 이야기 흐름, 이 시간대 이런 라이팅에서는 이런 구도가 조금은 보는 사람한테 임팩트가 있겠다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저는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영감들이 지금도 뭐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런 데서 계속 생활 속에서 그런 거를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순간에 이거는 사실 방법도 없고 그 룰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도를 설정하시면 이쁜 그림이 나옵니다라는 건 없거든요, 사실상. 그 스토리와 그 스토리의 상황에 어울리는 빛과 시간대가 어떤 구도에서 잘 나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멋진 그림들의 구도를 우리가 조금 빗들어서 이런 구도에서 조금 다른 구도와 다른 소실점으로 다른 투시로 약간 카메라를 위쪽으로 또는 그 공간에서 라이팅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그 화면이 이쁘게 나오고 그 내용이 우리한테 전달되는지는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그 갭을 좁혀가는 그런 연습은 말씀드리는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떻게 다른 일러스트레이터가 다른 컨셉 아티스트가 어떻게 표현했더니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좋아 그게. 그러면 그걸 이제 차용을 해보는 거죠. 다음 내 작품에. 저도 다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냥 제가 공부해서 그냥 딱 만든 것보다는 저도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구도, 다른 사람의 그런 라이팅, 그런 느낌들을 다 제가 봤을 때 이쁜 형태로 만든 거가 많거든요. 제 그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힌트를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매일 일과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림들, 이제 아트 스테이지 가서 구경하고 요새는 어떻게 사람들이 표현하나, 그리고 사진 작가들의 이제 요새 사진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도를 잡고 했을 때 이제 우리 같은 대중이 봤을 때 그게 느낌이 들어오느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새 영화 디렉터, 영화 촬영 감독들이 어떻게 촬영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요새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느낌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보는 수밖에 없겠죠. 최신 영화들이나 아니면은 뭐 과거 영화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누적하면 그게 쌓이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릴 때 그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그 작품에서 나왔던 그 장면의 그런 구도를 써보자. 그러면 그거를 다시 찾아봐서 그 구도를 이제 넣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죠. 우리가 웹서핑하고 자료 찾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자료 찾다가도 이 느낌 되게 좋아하는 눈에 띄는 그런 사진이나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똑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떤 작품에서 내가 받았을 때 이게 되게 나한테 느낌이 좋고 너무 괜찮다. 그리고 신선하다. 되게 새롭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런 구도보다는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림에 넣고. 혹시 그 약간 추천해 주실 만한 작가분이나 게 있을까요? 아, 그림 작가분이요? 네. 아, 뭐 영화 감독. 영화 감독? 예. 와, 그거는 저는 되게 많은데, 너무 많은데. 아,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네. 크레이그 멀리 아까 말씀드린 굿브러쉬. 네. 그분은 뭐 워낙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너무 좋아했던 분이라서 실사적인 그런 페인팅을 하시는데 진짜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뭐 빛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표현하시고 그분의 그림 좋고 팽주라고 혹시 아세요? 팽주? 네. 팽주 이제 옛날에 스타워즈 하셨던 그 컨셉 아티스트 그분도 추천드리고 다니엘 도시우라고 혹시 아시나요? 다니엘 도시우? 다니엘 도시우라는 그분은 길드워2 아트 디렉터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길드워2 아트 디렉터 그분의 그런 느낌. 되게 회화적인데 잠깐만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제 화면이? 네. 아, 다니엘 도시우. 예, 이 사람 이분이거든요. 예, 이분인데 길드워2 이제 AD 하셨고 되게 회화적이면서도 뭔가 되게 멋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설명 못 했는데 이런 환경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저한테는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뭐 다 모든 분들한테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많은 영향을 줬던 그 작가분이시고 그렇게 세 분 저는 일러스트 쪽에서는 추천드리고 영화 감독 저는 되게 대중적인 영화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예술적으로 잘 모르는 영화 같은 거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 저는 되게 그 대중적인 영화 감독들 좋아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 아시죠? 네, 타이타닉, 예, 아바타. 전 터미네이터 되게 좋아해요. 터미네이터 그 1, 2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을 했던 네. 그 시나리오나 그 뭔가 그 아무튼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현실 세계로 온 미래에서 온 기계가 테마잖아요. 그 뭔가 그 미래의 지도자를 주기 위해서 미래에서 온 기계인 터미네이터가 이제 현대 세계로 오는데 거기서 오는 그 콘트라스트 그 대비가 저는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현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 이 옆에 바로 있는 사람이 기계인 거예요. 미래에서 온 그 기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익숙한 그 현실 세계에서 미래적인 요소가 딱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미래에서 온 기계가 사이보그라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대비로 저는 제 작품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 뭐 티넷 같은 요새 그 영화들의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은 저한테는 영향을 줬었고 또 뭐가 있을까? 스타워즈? 조지 루카스 감독 스타워즈는 뭐 워낙에 이제 유명한 영화고 그 영화 자체가 완전 바이블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사실 장르는 스릴러 되게 좋아해요. 스릴러 영화 되게 좋아해서 스릴러 영화를 많이 보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오는 빛의 대비나 뭐 그런 화면의 분할 같은 것도 그런 데서 많이 근데 꼭 그거를 이런 분할 같은 거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영화를 볼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화면 분할이나 그런 빛의 방향, 이 화면에서 쓰였던 그런 장치들, 소품 같은 거, 오브젝트의 그런 디자인, 뭐 그런 것들, 뭐 SF 영화도 하면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조금씩 눈여겨봤다 그 정도. 근데 너무 부담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영화 볼 때 나는 공부를 하면서 볼 거야 라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네. 제가 사실 어제랑 그제랑 며칠 동안 상준님 그림 보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렇게 좋을지를 고민했는데 그게 전달이 됐을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오늘 그 다음 기회가 또 생기면 더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 오늘 했던 게 헛된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 엄청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우리 같은 업계에서 한번 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영광이죠. 곧 근미래. 네, 그러면은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이거는 업로드를 유튜브에 상준님 이름 써도 되죠? 네,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이제 오늘 우리가 했던 내용들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감사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한국 가게 되면 봐도 되고 진짜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얼굴을 못 뵈서 어떤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많이 도움됐어요. 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